전화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7세인데요. 77세 어머니, 목소리는 네. 너무 젊으세요. 예. 씩씩하신 우리 어머니신데 또 무릎이 예. 어떻게 아프고 안 좋으신지 원장님께 직접. 제가요, 예, 예. 이게 제가 청소 일을 하는데, 아파트 청소, 네네. 그거 하는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약간 한 10년 전에 시큰시큰했어요. 시큰시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연골 주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았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저녁에 잘 때 자다 일어나면은 다리가 이렇게 뻣뻣한 것 같고 무릎이 또 이게 무겁고 그렇게 아프면서 우르르 허니 하면서 네. 그렇게 뻣뻣하고 그래요. 네. 예. 네, 환자분 잘 때. 안녕하세요. 77세 네. 환자분 맞으세요? 네네. 네. 그 연골 주사 치료를 계속 6개월마다 맞으셨다고 하는데 네, 연골 네, 주사 네. 치료 말고 다른 치료는 하신 게 있으실까요? 다른 거는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어요? 예. 그 엑스레이 그리고 검사에 물은 그동안에 물은 한 10년 전에 한 번 조금 뺐고 작년에 한 번 뺐어요. 네. 10여 년 전에. 네, 예. 엑스레이 검사에서 관절이 많이 그 윗뼈 아랫뼈가 붙어 있다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던가요? 좁아졌다고는 했어요. 네. 그 이제 관절염 환자분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예. 관절 움직일 때 많이 걸을 때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걸으면은 조금 시큰시큰하고 아팠는데 그런 기는 없는데 네. 저녁에 네. 잘 때 이렇게 뻣뻣하고 잘 때 무겁고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네. 무릎이.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근력이 약해지신 게 첫 번째 문제인데 네. 아까 저희 아나운서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요즘 이제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그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환자분께서 근육이 많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쓰고 나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저녁에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고 통증이 아니고 불편감이 있으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허벅지 근육 두께가 양쪽이 비슷한지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 한쪽이 좀 줄어들어 있고 얇아져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아픈 거는 왼쪽이 아픈데 네. 좁아지는 거는 이게 오른쪽이 좁아졌어요. 네. 아,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에 엑스레이가 더 안 좋다. 아니요. 그렇게 발 종아리가 네. 이게 오른쪽이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요. 얇은 것 같아요. 네. 종아리가 얇아지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무릎 위쪽에 허벅지 두께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한쪽이 많이 줄어들어 있나 이런 걸 보시면은요. 그거는 별 차이 없는데. 네. 그러시면 예. 환자분께서 양쪽이 다 근육이 많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 그래도 환자분 말씀하시는 건 한쪽 무릎만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지만 엑스레이에서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은 이쪽 오른쪽도 좀 안 좋다고는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통증은 없어요. 네, 지금 만약에 걸으시거나 활동하실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예. 관절 증상일 가능성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근력이 많이 약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의하고 꼭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면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여 년째 6개월마다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장기간 연골 주사를 맞아도 괜찮은 건지, 영향은 없는지요? 네,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통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하이알 주사는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관절 연골의 정상적인 성분들을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증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주사 치료만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연골 주사 이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10년 동안 계속 맞으시는 과정 중에도 적절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받아보시면 병이 진행되는지 네. 아니면 여기서 멈춰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님 그래도 77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다니시고, 그래서 활동량도 어느 정도 운동량도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잘 유지를 해 오신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다행히 나이 때문에 아파지는 거지 이렇게 잘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좀 체크해 보시고 치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원장님, 지금부터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증이 됐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여기 보시는 이 키트가 저희가 진료실에서 쓰는 그 실제로 임상에서 쓰는 그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에 사용되는 키트인데 네네. 물론 이거는 혈액은 아니고 저희가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중에서도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최근에 인증을 받은 치료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세포를 분리하고 또 세포를 배양하는 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생긴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따로 모아서 고농도를 필요한 부분에 주사해서 그 주사를 통해서 주입된 줄기세포가 정상 손상된 세포들을 정상 조직으로 재생시켜주는 과정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이제 나의 골수를 이용한다는 치료이겠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치료 과정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 과정은 간단하게 외래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술실에서 환자분의 엉덩이뼈에서 골수 혈액을 채취해서 40cc 정도 채출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원심 분리를 한 후에 환자에게 그 원심 분리해서 줄기세포만 따로 모아서 환자의 필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그리고 재활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원장님, 관련 자료 나와 있는 게 네. 있을까요? 보시는 자료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한 환자분들을 6개월, 1년 그리고 2년에 걸쳐서 환자분의 통증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주관적인 만족도와 통증이 거의 30%에서 40% 정도 호전된 증상을 보일 수 있었고 네네. 이 치료가 증상이 호전된 치료 호전된 후에 2년까지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방사선 소견성에서 연골 두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늘어나는지를 본 그 자료인데 그 종아리뼈와 그리고 허벅지뼈에 덮고 있는 관절 연골 두께가 10% 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 연골뼈 두께가 10% 증가했다. 무척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좀 더 나아간 발전된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이건 주사 치료하고 다른 거겠죠? 예.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 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줄기세포 이식술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그 동종 배아 줄기세포이라고 태아의 태반에서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거를 처리한 후 적절한 필요한 환자분께 주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주사하는 게 아니라 수술 부위를 절개해서 깨끗이 전처리를 한 후에 거기에 직접 줄기세포를 농축된 배아 줄기세포를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자, 줄기세포 이식술도 수술에 비교한다면 정말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치료 시간, 일상 복귀, 부작용도 궁금하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절 구조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나이와 손상 정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만성 관절염이 많이 말기까지 진행된 환자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회 시술에도 연골 재생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술 시간이 인공관절 수술이나 다른 수술적인 치료에 비해서 비교적 짧아서 수술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꼭 인공관절 수술이나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고령이나 또는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그런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인공관절에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그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절개 시술입니다. 실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 살펴볼 텐데요. 먼저 47세 여성분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시술 받으셨네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분이 이제 4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소견에서 보시면 아랫뼈의 안쪽 부분에 색깔이 이미 하얗게 변해 있는 게 뼈의 염증 소견까지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아이고. 보이고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쌍연골 파열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전체적으로 관절 주변에 부종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요. 당연히 걸을 때 통증과 함께 무릎이 닿는 느낌, 덜그럭거리는 이물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셨고요. 치료 후에 사진을 보시면 그 관절경 소견에서 보면 연골이 벗겨져 있는 부분이 시술 후에 예. 오른쪽처럼 깨끗이 매끈해졌네요. 정상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7세 여성분,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잘 받고 매끈해진 연골 사진 확인했고요. 이어서 우리 70세 어머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죠. 네. 그냥 기본적인 관절 연골 손상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도 적응증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70세 고령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 부위를 확인하고 깨끗이 전처리를 한 후에 연골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한 사진을 보시면 14개월 후에 보시면 연골이 정상적인 연골과 거의 유사한 조직으로 대치되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70세면 제법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줄기세포 이식술 통해서 역시 14개월 후 예후까지도 무척 좋았던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고민 전화들 많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